이라는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광대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한국 사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 만달라라는 움직임 영상을 안내하고 가끔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기 화면 보이는 대로 제가 소개할까요? 송명호 선생님 좀 말씀해 보실래요? 안 되니까. 네, 전 장수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장수에 온 지 이제 만 4년 됐고, 왜안 되니까? 나이는 지금 만으로 40이고요. 지금 또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고고학 지금 석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잘 안 들리세요? 이거 문제인지. 잘 들립니다. 예. 네. 지금 의료원 치매센터에서 지금 마을 예방 공동체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송명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리나 저긴 했는데 아무튼 예. 이어폰을 바꾸면서 됐습니다. 예, 예, 저는 3일 서울민의 직접 민주주의 뉴스 공동대표라고 3일 서울민의 부의장인 정혜랑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김영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평창에서 포드 플랜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마영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국민치안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마영철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하준명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두뇌 개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지금 살고 있고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마을공학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준명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직접 민주주의 뉴스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성호고요. 지금 시민과 미래 민주시민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나중에 만나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모갑 전인식 선생님께서 전인식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예. 네, 인사 소개 좀 빠진 분이 계신가요? 송지용 선생님이 먼저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5분 정도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맞춰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주제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방 청년 개벽기입니다. 네, 이제 저를 지방 청년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 살고 싶은 내용들을 개벽기라는 이름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저는 제 춤추는 사상가를 꿈꾸고 있고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자라고 또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방 청년으로 살면서 다른 길, 그리고 또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방의 소년이었고 또 소녀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보고 싶었던 소년이기도 했고 또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싶었던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라는 곳이 그런 것들로부터 좀 소외되었다고 느꼈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도 또 지방 대학을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뭔가 기대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돼요. 제 아버지나 뭐 주변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학 때 서로 토론하고 또 사회 운동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사회복지학과는 그 국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뭐 암기식 공부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학이 재미가 없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서 되게 그 재미있는 걸 만났어요. 거기서 평등과 효율이라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인류가 평등과 효율을 향해서 싸워왔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게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경험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휴가를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고 전역을 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한 곳은 이음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전주에 한옥마을을 만들고 또 그 청년몰을 만든 사회적 영세대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정읍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서 제가 고향이 정읍인데 정읍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막 너무 설레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서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시장, 샘골 시장이라는 100년 된 시장에서 같이 놀고 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 기뻤던 거는 뭐 대표부터 뭐 말단 직원까지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또 내가 열정이 있고 또 재미있어 하는 일을 공익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그 전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혹은 낙후됐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 그게 대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나 존재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을 전환하면 대안이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거를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1년 동안 그 사업을 하고 이번에는 공동체를 경험해봐야겠다 하고 공동체로 갑니다. 인도의 오로빌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다나 포레스트라는 커뮤니티에서 한 달 반 정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보름간 또 인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회적 경제랑 공동체를 경험해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돌아와서 청년 모임을 만들고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모임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모임 또 뭐 워크숍, 파티 뭐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함께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1년 하니까. 왜냐면 지역에서 뭐 전환적으로 놀 수도 없고 전환적으로 일할 수도 없고 전환적으로 배울 수 없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태계가 안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뭐 대학 가고 취직하면서 다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저는 익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익산에서 내가 익산에 있으니까 익산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년 포럼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인 그리고 또 단체들을 모아서 그 청년 포럼을 하게 돼요. 한 3번 정도를 포럼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잔치, 깍꿍 잔치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끼리 지역의 의제, 또 우리 욕구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자 하는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서울에 가서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청년 문화가 되게 활성화됐어요. 그 여러 가지 팀들이 생기고 또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뭐 사회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때 나서서 같이 함께 뭐 모임을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내보자 하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그걸 서명받는 서약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의 문화 만들기 이런 축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직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잘 들었어요. 뭐 어떤 사업을 따라서 뭐 마을 만들기나 뭐 도시재생 같은 사업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서양의 사례나 또 이론들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난 게 이제 명상과 동학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원광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원광도 대학교에서 명상 모임 또 동학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그 모임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이렇게 사회 운동, 뭐 투쟁 이런 거기도 했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는 뭐 생명 운동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동학의 사상들이나 마음들에 이제 좀 감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공동체들, 또 어떤 단체들을 많이 다녀봤었고 친구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마을 지향 복지가 있다 이런 걸 듣게 되고 또 사회복지 서울에 가서 실습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친구들하고 여러 모임들을 하기도 합니다. 한살림이나 협동조합을 탐방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일했던 친구들이 청년허브에 많이 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내 빛깔이 있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 빛깔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고 또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매개로 해서 내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당시에 관심 있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빛깔을 찾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태국의 생태 공동체를 탐방했었었는데요. 4개의 공동체와 또 히피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공동체들, 다양한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갔던 곳은 이제 히피 축제였는데 이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또 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아, 이게 내 빛깔이구나 찾게 된 게 몸짓이었어요. 뭐 다양한 공동체에서 몸을 매개로 한 수련 혹은 자기 들여다봄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축제에서 우연히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을 하면서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빛깔은 몸짓이구나 하면서 한국에 돌아왔고 또 이런 그 태국에서의 공동체 경험들을 나누는 모임들을 하게 됩니다. 전국 여러 곳을 돌면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경험했던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전시와 들을 해왔고요. 정읍, 금산, 대전 이런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짓을 하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지역으로 다시 이제 정읍에서부터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몸짓이 내 빛깔인 건 알겠는데 뭘 하고 싶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휴학을 하고 대학에 있는 무용과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수업들을 좀 듣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하는 수업들을 다 청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났던 게 이제 치유 무용이었어요. 치유 무용이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 이랬는데 그걸 막상 또 어떤 단체에서 정확히 어떤 기술로서 배울 수 있는지 몰라서 또 한 1, 2년을 여러 워크숍 공동체들을 다니면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세월호 시민 모임을 그 시민분들하고 함께 조직해서 활동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라는 전 세계적인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생태마을 디자인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자인 교육을 인도에서 받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받고 또 한국에서 그 넥스트젠 친구들하고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 청년 그룹인데 그 그룹들하고 같이 한국에서도 그 생태마을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감명받았던 거는 그 내용 중에 세계관 파트가 있어요. 전환적인 세계관, 전환적인 경제, 전환적인 사회, 전환적인 생태, 그리고 그걸 디자인하는 디자인. 그 디자인을 하는데 저는 전환적인 세계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기 내면을 전환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자기 존재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는 그 세계관 차원의 관심이 생겼었고요. 그걸 이제 저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꾸고 싶은 미래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6살 때 그린 그림이 아니고 26살 때 그린 그림인데 되게 유치하지만 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 공간에서 살고 다양한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이제 친구들은 살고 있고요. 근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또 외부에서도 이 공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저도 또 해외로 혹은 외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정읍에서 한번 꿈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읍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었어요. 한옥 구도심에 있는 한옥이었는데 이제 기성세대가 이 공간을 하고 있었고 저도 결합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모임들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실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전시회도 하고 또 뭐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 축제를 정읍으로 유치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상상현상소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렇게 돈 없이 살아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몸짓을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교, 대학 아니면 단체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했었고 또 엄청나게 그러면서도 어떤 영성 혹은 철학 이런 것들은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태국에서 댄스 만달라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태국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펀딩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제가 8살 때부터 택견을 했는데 그 택견 공연을 나누는 조건으로 펀딩을 해서 원래 한 100만 원만 모으려고 했는데 200만 원이 모여서 풍요롭게 교육을 받고 태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댄스 만달라는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0명 정도 친구들이 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제가 꿈꾸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인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춤추는 사상가가 저의 꿈이고 되고 싶은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춤을 이제 추는데 그 춤이 단순히 뭐 어떤 무용, 공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댄스 만달라처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움직임을 안내하고 서로 몸으로 만나서 소통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몸짓이 저의 빛깔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제 삶으로 디자인하고 또 다양한 빛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빛깔이 생기니까 좋았던 것은 이제 주로 선진국이나 수도권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중심이지만 나도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런 몸짓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뭐 민간인 통제구역 아니랄지, 또 동학민혁명 유적지랄지, 어떤 대천 행사랄지, 뭐 대만이나 일본의 제주 같은 그런 곳에 의미 있는 장소와 행사에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전환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작업을, 세계관을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읍에서 또 영광에서 영덕에서 있는 잔치라는 어떤 축제를, 생태마을 축제를 기획해서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정읍에 있을 때 독일에 있는 무용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기획해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동체들, 제가 있는 곳이나 어떤 다른 공동체들에서 이런 워크숍을 도구로 사용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워크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댄스 만달라를 한국적인 사상과 수련 전통의 바탕에서 새롭게 좀 창조하고 싶어요. 간으로 지구의 몸짓이랄지 이런 걸 앞으로 하고 싶고요. 지금은 또한 사상가도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생적인 근대를 추구한 개벽대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그걸 개벽대학을 총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한국 사상을 좀 배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이제 사상과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공부 그리고 또 어떤 전통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전환의 시대고 문명 개벽의 시대인데 그 오래된 미래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그런 거를 요즘은 그 동학에서 시작한 어떤 개벽 사상을 과거에는 생명학 혹은 개벽학, 지금은 지구학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으로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탐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신영복 선생님의 변방 창조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변방이 창조의 근원이다. 하지만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교조의 가성이 된다 하는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고 변방에서 창조를 하고 싶고 또 그 변방과 중심 사이에서 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조하고 개벽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살고 싶고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영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그 우리나라 전통 사상과 현재 다양한 사회적 흐름에 동참하시는 모습, 또 오로빌이나 태국 공동체를 두루 주유하시면서 다른 나라 젊은이와 교류하는 모습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청문은 잘 메모하셨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윤상 선생님은 안 들어오셨는데요. 그 최윤상 선생님한테 김성호 선생님이 개별 연락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가능하시니까 좀 기다리기로 하고 송명은 선생님 장수에서 복지와 마을 만들기 전문하시고 장수 치매 안심센터에 일하시면서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 석사과정에 계신
송명원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어떻게 방금 송지영 선생님 말씀도 또 듣다가 또 이게 튕기고 다시 들어오는 걸 3번 했었는데 좋은 내용 다 못 들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저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여기 이번 포럼에 좀 전체적인 거를 잘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숭실대에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저희 일단 여기 장수로 와서 농촌 과수와 이제 활동가 연구원으로 이제 장수에 이제 20가구 안 되는 마을들을 이제 장수는 1개 읍 6개 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3개 면, 이제 주로 외곽 지역을 담당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마을에 20가구 안 되는 마을을 과수화 마을이라 해서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요. 송명호 선생님, 안 들려요. 목소리가 끊겼어요. 이제 됩니다. 네, 계속 하시죠. 아래쪽에 음소거 확인해 보실래요? 지금 음성은 안 돼 있는데. 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잭 같은 게 빠지지 않았을까요? 리세팅 중이라고 채팅창에 떴습니다. 네. 최윤상 선생님. 예, 선생님. 네, 안 돼요? 지금 하려고요. 지금 형 그 핸드폰으로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목소리 들려요, 이제. 예, 근데 비디오가 안 나옵니다. 비디오는 상관없고요. 일단 어떻게 할까? 저기 뭐 발표할 거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죠? 최윤석 선생님, 예. 지금 핸드폰이죠? 예. 예. 그러면 저기 지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최윤석 선생님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식 선생님 바꿔가지고 순서를. 그게 송명원 선생님이 나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혀 안 연결이 좀 되네요.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시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네, 최윤상 선생님 반갑습니다.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도 나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목소리도 잘 들리고 얼굴도 보입니다. 예. 저희 이게 연결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형 핸드폰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최윤상입니다. 그냥 제가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진행하시죠, 뭐. 예, 저는 지금 충남 태안에 채섬 리조트라는 데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뭐 인터넷이 안 잠깐만요. 좋았나? 송명원 선생님, 네. 최윤상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최윤상 선생님 발표를 듣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계속 하십시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최윤상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발표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으로 사회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저는 이제 문화예술가거든요. 그 문화예술 가면서도 기획도 같이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충남 태안에다가 오락발전소를 만들고 있어요. 오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5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눈, 입, 귀, 몸, 마음 이게 편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예, 이게 문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즐거움이 있어야 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락 발전소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는 사회적 질병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가 자살, 뭐 저출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소화시키거나 이제 예, 최소화시키려면 저는 이제 노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 줄 모른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앞으로 놀이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고 재밌을 수 있고 그러면서 수익 창출까지도 같이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시대. 예, 드리지만은 이 온라인이라는 사회에서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예, 그 유튜버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비디오, 영상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개인도 스타가 되는 시대인데 그러면서 수익도 창출이 되고 예, 그 어떤 그런 그렇게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제 3,500교 읍면동에 어떤 이 마을 밴드라던가 그다음에 축제 이런 것들이 이런 놀이에 대한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축제들, 동네 축제가 사실은 세계적인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드머러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맛집이 그러니까 골목 축제죠. 예, 이런 축제들이 세계적인 축제고 거기서 나라의 어떤 큰 기여도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뭐 수익 창출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예,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사실 그런 축제보다는 그냥 큰 예산을 가지고 대형 가수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준비하는 축제가 아닌 예, 그냥 일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이루어진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좀 바뀌고 지금 코로나 사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사실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조금은 고립돼 있습니다. 예, 그런 문화예술가들이 그런 정말 그런 지역에 대한 축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내고 3,500개 읍면동에 내려가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수한 예, 그럼 뭐 특산물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 있고 문화예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토대로 예, 여러 가지 어떤 문화 형태들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또 지금같이 이렇게 예, 영상으로 담아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거기 예술가들이 또 연습을 하면서 어떤 공연 뭐 준비를 하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그 유튜버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축제가 생기면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이잖아요. 예.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놀이가 있으면 예, 눈이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 1년 내내 축제를 준비하면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되게 즐거워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 축제를 통해서 예, 계속적으로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예, 젊은 예술가들.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은 그 지역이나 이런 데도 예,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가 많이 돼서 젊은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된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이 단합이 되고 하나 같은 동네가 된다. 뭐
그리고 관광 수입, 창업, 여러 가지 어떤 젊은이들과 같이 축제를 통해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글로벌 뮤지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이라는 매체가 정말 우리끼리도 보지만 국제화가 되고 있는 추세여서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락발전소, 노는 문화를 가리켜라. 앞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까지는 그 일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이 됐다고, 어떤 그런 글을 봤는데, 일하는 게 정말, 근데 앞으로는 노는 것이, 놀면서 벌이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어떤 브랜드와 국제와 세계와 그다음 미디어 장악이라든가 세계 속의 한국 문화,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들을 알릴 수 있는 정착을 시킬 수 있고 사회적 질병도 해결이 되고요. 한국 문화, 그러니까 문화 광복이죠. 제가 이제 꿈꾸는 것들이 문화 광복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동네나 이런 데도 아직까지 언어라든가 문화에 대한 어떤 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그런 것도 가리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문화 광복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문화국가라는 이미지 제고가 충분히 될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신개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될 수 있고, 문화예술 지식 PD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고요. 문화와 역사 교육, 뭐 국제교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오락발전소 노는 문화를 가르쳐라는 게 앞으로 되게 꼭 필요한 대한민국의 청년들 아니면 그 어르신들 뭐 모든 어떤 문화에 어떻게 놀 수 있을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라고 노장청이 교류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던가 지역의 특산물 아니면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문제 해결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것에서 부디한 것으로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시간 제한이 아까 있었잖아요. 한 몇 분 정도를 하면 되나요?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15분이랍니다. 15분. 지금 몇 분 됐어요? 말이 안 들리시는데? 한 5분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5분이요? 예. 그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오락 발전소는요. 청년들이 일탄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지금 충남 태안을 예술인 마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예술가들이 정말 이렇게 뷰도 좋고 이 뷰가 지금 바다거든요. 뒤에 바다가 있는데 뷰도 좋고 뒤로는 들판이 있고 저쪽으로는 산과 저수지가 있고 이런 들판 이런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정말 문화예술을 하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그런 청년 예술가들 또는 노장청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창작 작업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배출된 예술가들이 전국의 어떤 그런 문화예술 이거를 제가 이제 오락발전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5가지의 즐거움 정말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눈, 귀, 뭐 입, 몸 이런 것들이 편해야 돼서 이걸 하려면 충분히 저는 제가 이 문화 예술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좀 몇 분 남은 거는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최윤성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듣습니다. 이 송지용 선생님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 문화 광복, 오락 발전소, 오락
개념 설명이 너무 새롭네요. 아, 예,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기, 네, 그 질문이나 또 의견은, 예. 남은 한 분 말씀을 듣고, 예, 예. 함께 청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득 떠오른 그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 원주민 그 마을 추장, 그 치유의 추장은 그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찾아오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마지막으로 웃어본 때가 언제냐, 마지막으로 당신이 춤춰본 때가 언제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만병퇴치의 병 없는 삶의 건강한 삶의 근원이라는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곡절이 많았습니다. 몇 분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발표하다가 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송명은 선생님, 들립니까? 송명은 선생님. 송명은 선생님을 찾습니다. 네, 목소리가 또 안 들리네요, 송명호 선생님. 예, 얼굴은 보이는데 목소리가.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말씀 중인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마이크 표시 옆에 방송국을 해지하셨을까요? 네, 아마 줌을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웹엑스가 웹엑스가 조금 서툰가 봅니다. 예, 다시 나가셨는데 곧 들어올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윤중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예, 바쁘실 텐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 친구 장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해서 조의를 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에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해준 말이었는데요. 제가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 생활관리사 일도 했었거든요. 네. 죽을 때 껄껄껄 3번 하고 죽는데요. 예. 무슨 껄이냐면 조금 더 베풀 걸, 조금 더 재밌게 살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껄껄껄 하고 죽는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끌을 한 2개 더 붙여도 되겠어요. 좀 더 춤추며 살 걸. 좀 더 웃으며 살 걸. 김진영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핸드폰도 지금 같이 돌리고 있거든요. 예.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네요. 제가 아침에 또 뭐 뺑소니로 제가 지금 또 오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풀고 오느라고 막 좀 상황이 복잡하네요. 저는 일단 서울에 오래 살다가 장수 와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농촌의 현안한 심각한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지금 일로도 풀어가고 있고 또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 외에도 제가 이제 지금 고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지역에
그 상당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농촌에 상당히 그 잠재된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역사 유산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또 좀 그 장수의 현실적으로는 주요 산업이 뭐 사과나 이제 한우 이런 거에 치중돼 있고 근데 이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주로 할 역할들은 거의 없어요. 그 가업 승계로 이제 뭐 아빠가 굉장히 사과밭을 많이 한 거나 부모님이 뭐 소를 많이 키워서 뭐 그렇게 이어가는 경우를 말고는 청년들이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장수 인구가 지금 22,100명입니다. 그 웬만한 시 지역의 이제 동 인구도 안 되는 인원이고 실거주 인구는 거의 17,000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더욱이나 이제 청년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그냥 뭐 일자리 창출 군에서 지원되는 것들 이제 단기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기회만 되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뭐 나름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젊은 층들이 많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차원의 원천적인 것들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고자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지금 일은 치매 일을 하면서 노인들을 대부분 만나긴 하지만은 그 청년들 정말 청년들이 보기가 드뭅니다. 이제 보기 힘들고 청년들을 여기 뭐 젊은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공무원이고 공공기관 직원이고 여기서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고 기획하고 좀 창의적인 그런 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단체도 없겠고 역량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은 역량 있는 관변 단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관변 단체 대부분은 또 그 관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그렇게 또 돼버린 거고 너무 청년의 문제를 보자면은 또 이 농촌의 이런 지역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또 관행의 그런 또 오랫동안 돼왔던 일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인구 절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구 절벽이라 하면은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왜냐면은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서 도시로 나가지 못했느냐 왜 좋은 일자리 갖지 못하냐 이런 의식을 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 계속 젊은 친구들이 있으려고 하는 마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열등감도 갖고 있고 나서려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식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노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 현실에 맞춰서 장수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신 분들은 웬만큼 또 이제 그 뭐라 그래 뭐 감투 쓴다 그러죠. 이게 뭐 이 지역에 특히 서울에서도 뭐 주민참여 예산 이런 것들 정말로 그 적극적인 민주적인 참여로 인해서 공공 예산을 주민들의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는 그런 풀어내는 사업들이 있는데 장수군에도 물론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건 이미 다 관변화된 사업이고 관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냥 주민들은 동원되는 그런 수준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낸다거나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도 없고 또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감투를 쓰시고자 하는 욕구는 더 강해지고 또 그분들이 없으면 누구 할 사람이 없다는 또 그런 어떤 명분 좋은 이유로 계속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대 여러 가지 공약 정책 사항 중에 67번째가 뭐 가야 문화 이제 거기에 지시가 있는데 그 정책 속의 배경은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그 의도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일부 저희 모든 지자체는 그 예산을 타오려는 좋은 어떤 명분으로 삼고 있고 또 그런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지역에 또 여기서 이제 그런 관변 사업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자기들
뭐랄까 좀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긴 한데 좀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사업의 계기가 돼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청년들의 그런 새로운 이제 이런 감각적인 그런 마인드로 철학으로 좀 사업을 좀 융성해 나가면은 좋은데 청년들도 전혀 그걸 관여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겠냐 좀 혼자서도 굉장히 답답한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서 그래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뭐 청년들이 일단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중장년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청년들이 있어야지 지역사회 문화를 바꾸고 또 지역의 청년 주도의 어떤 중심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바탕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미미하지만은 군하고도 이제 지금 올해 청년 정책 사업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수군에 청년 먼저 하는 게 또 없다 보니까 조례사항의 청년 나이 기준을 또 바꾸는 거예요. 만 39세까지였다가 다시 50세까지로 또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20, 30대에 또 청년들이 참여할 입지는 더 적어지고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청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에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기득권의 장년분들이 또 다시 그 사업을 정말로 청년들의 어떤 주거나 이런 생활 문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또 돈 쓰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또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40을 이제 차고 넘었는데 저도 참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좀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서울에서 뭐 내려온 이유도 뭐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럴 바엔 차라리 시골 가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긴 했지만은 이 기존의 이런 청년 문화가 너무 이게 그 공백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뭐 자리를 서기 위한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더 있게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전주에서 왕래하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놀이 문화나 이제 그런 문화적인 생활은 다 이제 전주나 완주에서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서 좀 그렇게 같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좀 장수 지역 농촌에 대한 좀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 부분에서 또 선생님들도 좀 여러 가지 조언도 제가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또 소리 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 세 분, 송지용 선생님, 최윤성 선생님, 송명환 선생님, 각각 공동체, 그 다음에 춤, 오락관 문화, 그 다음에 농촌, 청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네, 그 청문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분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청문이니까 최대한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이든 청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하실 분은 그 음소거 마이크를 갖다 켜고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히 소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인사드린 김영훈입니다. 저는 송지영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춤추는 사상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그 댄스 만달라라는 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춤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그 댄스 만달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고 마을을 디자인하게 됐는지도 동기도 궁금하고요. 댄스 만달라에 대한 깊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만달라를 먼저 소개를 하면
정해진 동작이나 정해진 안무 같은 것이 없이 자기 안에 어떤 기운, 그리고 감정, 혹은 몸의 느낌, 이런 것들을 따라서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음악이랑 말로 안내를 하는 거고요.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때 제가 먼저 공간을 만들고, 또 음악을 틀고, 분들이 오셔가지고, 풀면 이제 제가 안내를 시작하는 거죠. 그 안내는 그 안에 12단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몸을 감각하는 거, 그리고 또 몸의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해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댄스 만달라를 안내할 때 그것도 여러 가지 층이 있어요. 이론적 배경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의식의 층, 또 몸의 층, 그리고 뭐 사성제 8 정도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깊은 높은 의식, 그리고 또 몸에 이제 몸을 다양하게 이제 감각하고 경험하는 거,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마디, 그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더 자세히는 이제 제가 논문 최근에 썼는데, 그거를 아직 공개는 안 됐고, 그게 되면 제 학술지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댄스 만달라 하고 치시면 이제 뭐 영상이나 사이트나 이런 것이 나올 거고, 또 영어로 를 치시면 그 전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어떤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혹은 활동, 문화 기획 이런 거를 하면서도 이제 자기 빛깔이 있으면서 그거를 매개로 해서 한다 하는 생각에서 매개가 되는 저의 빛깔로서 댄스 만달라 혹은 몸짓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홈페이지에 만달라를 올릴 수 하게 있을까요? 되면 하시는 분 각자의 몸짓과 또 이르게 되는 그 어떤 이 카타르시스 이게 다 다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자기의 흐름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흐름과 이제 준비된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카타르시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 이제 제천 행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제2의 춤을 출 때, 그리고 혹은 종교적인 춤을 출 때 느끼는 어떤 카타르시스 혹은 하늘과의 연결됨, 이런 것들 추구하고 현대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네, 다른 청문 뵙겠습니다. 네, 하준명 한 말씀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3분 청년 선생님들께 오늘 정말 너무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쳐드리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금 지역에서, 마을에서 해 나가고 계신데, 이게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일들을 지역에서 해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였다가 지속성이 떨어져서 흩어지게 되고 동지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립이 되고 외롭고 힘이 안 모이지는 상황에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일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청년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속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한 11분 정도 이렇게 모여 계세요. 청년분들에서 70년대 이후생들로 해서 이렇게 지금 모여 계신데 혹시 세 분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외롭지 않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혹시 이렇게 힘을 모아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세 분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최윤상 감독님 참여하고 계시니까 됐고요. 두 분 네.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좋고요.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그 게시판에 톡으로 해서 이제 채팅으로 해서 제 전화번호를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요 전화번호 보시고 문자를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참여하시면 안 하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하준명 선생님도 아주 활기 넘치는 청년이십니다. 네, 또 청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한데 송명원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네. 싶은데요. 답을 안 해주셔서. 예. 예, 저도 당연히 이제 제가 전문이 서울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그 전문가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저도 여기 온 게 저희 또 그 네트워크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기 예. 전희 선생님하고도 같이 일을 했지만 대학생들을 마을에서 살게 했어요. 네네. 뭐 사회복지 아까 이제 송지영 선생님도 사회복지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에 있는 특히 그 학생들이 여기 농촌의 현실을 좀 알고 또 복지 사업도 또 같이 겸하면서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과 주민들의 또 협조하에 그렇게 어울리고 또 독거 어르신들 막 다 찾아뵙고 어르신들하고 그런 삶 속에 아주 들어가서 뭐 거의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한 달 반 정도 하고 그걸 실습가도 했었던 거였고 청년들이 하나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저도 알고 그렇게 장수 지역하고 많이 접목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또 70명이나 있다고 한다면은 또 저한테는 굉장히 또 환영할 일이고 좀 저는 도시의 청년과 또 다르게 농촌 지역에 대한 이런 인구 문제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좀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이 그렇게 잘 연결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도 해주십시오. 네, 저기 최윤상 감독님께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에서 태안에서 그리고 경기도 양수리에서 서울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추계예술대 국악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기둥이라는 국내 최초 창작 실내악 그룹, 슬기둥이라고 이제 그 팀을 제가 단원으로 멤버로 있었고, 그다음에 타악그룹 공명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공명은 제가 이제 만들었고, 지금 이제 훌이라고요. WHOL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악 락 밴드 최초죠. 대한민국 국악 락 밴드의 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알리는 해외에 알리는 뭐 국제 행사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아니면 무슨 투교 공연 이런데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항상 가서 이제 공연을 했었고요. 그렇게 예술가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 무용, 뭐 이런 여러 예술가들이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것들이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과 변화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는 제자가 많은 나라다. 한때는 이제 실용음악가가 쫙 늘어났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음악은 예, 말하자면은 다 LP판이라든가 CD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제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평행성이라든가 이런 걸 딱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모든 문화들이 따라가기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르를 하나 보더라도 물론 K-팝이라는 것도 뭐 있지만은 그 K-팝이라는 게 뭐 일본의 J-팝이라는 그런 이름에서 K-팝 그렇게 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문화 광복으로서 사실은 이제 좀 개선이 되고 그들한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충남 태안 여기 태안과 예, 양수리 양평에 거기 이제 두부머리 생태학습관 두부머리 숲이 있거든요. 거기 한 500명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 얘기했던 그 오락 발전소 5가지의 어떤 그게 저는 축제고 문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눈이 이쁘고 눈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귀가 편하고 입이 편하고 예, 이런 5가지가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여기 새섬 리조트에 예술가들 편하게 말씀드리면 레지던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 한 달. 그래서 한 달 동안 예술가들이 여기서 살아보면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이번 달 말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들이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촌 문제, 인구 소멸 문제, 노령화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또 현대 우울증, 조울증, 또 이런 고립감, 이런 게 춤추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 자연 환경과 접하고 이렇게 세 분이 하신 말씀 주제는 달라도 다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문 듣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세 분 선생님 간에도 서로 얘기 나눠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많은데 다른 분들 발표하는 걸 못 들어가지고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세 분이서 꼭 만나야 되겠네요. 가중명 포함해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는 송지용 선생님한테 한 말씀 물어볼까요? 네. 제가 우리 송 선생이 두 분이시네 오늘. 송송 발표 들으면서 제가 넥스트젠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후원회를 한 1년 후원금을 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오르빌도 제가 좀 가 있었었고요. 또 이제 대만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 충칭하고 상하이 그 총밍섬에서 두 차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농민 네트워크 대회를 열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 선생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명상, 또 공동체, 또 동아시아, 뭐 단어 표현을 안 했지만은 네, 이렇게 쭉 아우르는 이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어요. 특히나 이제 전주 청년몰 그 작업을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더 반갑고요. 그 종합적으로 그런 동아시아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생태적 이런 삶과 공동체 그리고 이제 명상하시면서 이 우리가 한국 안에서의 이 연대와 네트워크 외에 동아시아적 연대 이런 것도 좀 꿈꿔보시고 그러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아주 관심이 많았었고 활동들을 주로 해왔었는데요. 동아시아 연대를 중심으로 작년에 이제 대만, 일본도 갔던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능성싱 팩토리라고 이제 대만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공장을 해서 그곳에서 뭐 공동체 생활도 하고 예술 작업도 하고 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퍼포먼스나 활동들을 하던 곳이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히피 축제 같은 그 지역에서 아소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소산 여성 신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 지역 축제를 만들었던 그런 곳에 이제 거기서 공연을 했었. 하신 것처럼 그 동아시아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일단 지역적으로 가깝고 또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문화 중에서도 어떤 동아시아 사상, 최근에는 동학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고 그걸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그 동아시아 동학 여행을 한국에서 작년에 하기도 했어요. 일본 친구하고. 근데 이제 일본국도 대만 친구들이 동학을 바라볼 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뭐 한 친구의 이야기지만 동학을 한국의 동학으로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신화적인 어떤 배경들 그리고 전통들을 좀 체계화하고 운동화했던 것이 동학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도 뭐 유불도의 동학과 새로운 창조로서의 동학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이것 어떤 인문학적인 혹은 어떤 사상적인 배경으로서 함께 이제 뭉칠 수 있는 그 친구들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사회 체제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지만 한국이라는 공간 그리고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친구들,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동질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이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12시 반까지는 물론 그 이전에 끝날 수 있고요. 12시 반까지는 모든 순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문을 하고 또 참가하신 분들의 간단한 소회를 나누는 이렇게 남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청문 듣겠습니다. 윤중 선생님도 문화예술에 오래 이렇게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윤중 선생님이 나가셨네요. 윤호창 선생님. 네, 그 최윤성 선생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설기둥을 한 20년 전에 정말 좋아했거든요. 현대 국악. 그래서 제가 설기둥 아예 그 앨범을 이렇게 사갖고 쭉 듣고 뭐 그
저녁부터 새벽녘까지라는 이런 예, 예. 곡이라든가 그래서 그 전통 우리 가락을 현대화한 이런 점에서 그때 너무 놀랐었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 직접 대면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3,500개 그 지역 마을 축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가면은 사실 그 지역마다 문화가 전혀 이렇게 고유한 문화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태국에 한 달 동안 원주민 마을에 가서 쭉 지냈었는데 골짜기마다 종족이 다르면서 고유 문화들을 나라에서 보존하게 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지역 축제일 때 가보면 늘어서 있는 풍물 장수들 똑같고 하는 놀이 똑같고 각설이 똑같고 음식 똑같고 파는 기념품 똑같고 그래서 3,500개 마을마다의 축제 너무 이렇게 그 기대가 가져져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마다 그런 흥과 신명을 살려내는 마을마다 그 마을회관에서 맨날 흉보고 험담하고 패를 갈라서 싸우고가 아니고 그 정말 그 풍물패 이렇게 그 사물 하나 들려주면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마을 이 그 축제단, 마을 또는 그 뭐 놀이단 이런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추진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제가 여기 태안에서 기획을 하는 게 기획자 양성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어떤 그런 3,500개 읍면동에 어떤 축제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획자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고요. 그 기획자들이 정말 말하자면은 그 문화 광복에 대한 그 정신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축제에 가보면 똑같은 장터가 늘어서 있고 똑같은 행사가 있고 뭐 똑같은 연예인들이 몇 천만 원 받고 와서 공연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그걸 이제 백지에서 회복을 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것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은 잘 모르고요. 예,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음악을 보더라도 국악하는 사람 중에 예술가를 아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블랙핑크라던가 대중예술하는 친구들이 도리어는 세계를 진출했을 때 사자춤이라든가 사물놀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국적인 걸 들고 나가거든요. 한복이라든가 지금 뭐 킹덤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가시라는 게 뭐 정말 큰 이슈가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단점이 하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요. 보존이거든요. 지금 뭐 젊은 친구들 10이면 10명한테요. 국악에 대한 어떤 음악, 야, 넌 음악을 하는데 한국 음악을 아는 게 있니? 들어봤니? 전혀 없거든요. 그 젊은이들 또한 외국 거를 들어보고 카피를 해서 음악을 만들 뿐이고, 예. 저는 이제 뭐 무용음악이라던가 뭐 영화음악, 드라마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어떤 예 외국 것에 대한 어떤 저거만 있지 도리어는 이제 국내 것 우리나라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가 없거든요. 저는 네. 이 우리나라 것을 살리는 축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읍면동이라는 데에서 이 읍면동이 어떤 특수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보존이 돼 있다는 장단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존돼 있는 걸 이 젊은이들이 저는 이제 홍대라는 데서 지금 그래도 한 30년 넘게 예, 녹음실부터 음악 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밴드들이랑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영화 음악이라든가 영화 관계자들 뭐 드라마 관계자들 뭐 또 방송 관계자들 또 뭐 무용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그 교류를 하면서 음악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이 읍면동에 파견이 될 거예요. 예. 직접 가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살란 소리가 아니고요. 도시, 농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삼각형으로 움직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 산다, 아니, 도시에서 사는 애들이 시골에 가서 계속 못 살아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거에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조금 있으면 고령화가 되거든요. 시골이 다 양로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숙식을 제공하는, 이거 일주일이면은 뭐 3일 정도 아니면 주말에. 왜 주말에 돈을 내고도 뭐 어디 좋은, 뷰가 좋은 아니면은 뭐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가들을 모을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네, 그 지역에서. 네, 그러면 네, 그 지역에서 예, 예,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활동을 하고 시골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거기서 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농촌 상업적으로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고, 네, 예, 도시의 어떤 뮤지션들이 계기적으로 또는 순환적으로 또는 그렇죠.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네, 예. 네, 뮤지션일 수도 있고 영화 관계자는 또 영상을 하러 내려가서 특산물도 소개를 하고 유튜버들 네, 아니면 방송인들도 내려가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그 지역 사람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네. 말하자면. 아, 네, 굉장히 방송들이 그 뜻이 아주 참 이렇게 벅찹니다. 이 아, 기획 전문가 양성, 네,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기대가 갑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떨까요? 우리 발표하신 분들 포함해서 오늘 두 번째 진행하는 청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소감을 한 번씩 쭉 서로 격려와 덕담을 나누고 이렇게 오늘 순서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참여하신 분들 제가 밑에서부터 말씀 안 하신 분 중심으로 윤호창 선생님 뭐 종합 소감 말씀 들어볼까요? 아까부터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예, 들립니까? 네. 들리나요? 예. 제가 들락날락 해가지고요. 제대로 뭐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 할 얘기는 없는데요. 아무튼 세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있는 공간에서 거점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거점들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을공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게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연결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거점들을 만드는 게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인데 이걸 잘 같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집중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오늘 세 분 청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림 선생님 소감 좀 들어볼까요? 젊은 청년들이 신선하고 참 좋았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예, 특히 최현상 선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울림이 클 것 같습니다. 오락발전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을 선생님하고 박진도 전 농특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국민밥상운동을 1월부터 노을 TV로 시작합니다. 1, 2, 3월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추위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그래서 국민밥상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기여가 기존의 유명한 분들보다도 지금 얘기한 세 분의 농촌 마을형 이런 분들이 결합을 그렇지 않아도 준비받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준명 선생님께서 사무국에서 이분들의 계획과 일정 뭐 이런 거를 공람 좀 모아서 주시면 서로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윌이라고 나와 계신 분이 송명은 선생이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송영선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뒷부분 들으시고 좀 소감 좀 들을까요? 그 음소거를 해 주시고요. 황영선 선생님. 네, 음소거를 잘 못하시네요. 네, 그러면 발표한 세 분 말씀 마지막에 듣고 김성호 선생님 초반에 애써주셨는데요.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예, 아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그 2020년 그 가을에 그 도봉구에서 그 이 최윤상 감독님하고 같이 저기를 갖다가 이 문화기획자 과정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가 돼가지고 못했는데 좀 아쉽고요. 내년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재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읍면동 해가지고 서울의 이 도봉구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주민자치회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봄, 가을로 이렇게 축제를 2번을 하더라고요. 봄, 가을 축제 때 한번 이런 문화기획 그 갖다 좀 잘 해보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지금 제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뭐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걸로 우리 최은상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 송지용 선생님, 송명원 선생님 말씀 너무 감명 깊었고요. 그 다음에 송정 선생님 진짜 이 여러 가지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송명원 선생님도 이 지역에서 진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 보고요. 저도 진짜 지방 가서 한번 살아볼까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오늘 세 분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로 오세요. 네. 참, 도봉구에서 하시게 되면 도봉구청장이 제 잘 아는 후배입니다. 이동진 구청장. 예. 그러면 이제 그 세 분, 발표하신 세 분, 하준명 선생님 소감 말씀 있으실까요? 음소거는 해제하시고. 하준명 선생님. 자리에 없는 모양이네. 네네. 그래요. 그러면 발표하신 세 분 발표 순서대로 발표도 하시고 청문도 하시고 이러면서 어떠신지 송지용 선생님 그리고 최윤상 선생님, 송명원 선생님 순서로 송지용 선생님부터 좀 종합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발표는 저는 다행히도 다 들었는데 되게 감명 깊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먼저 그 송명원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내용이나 또 그 어려움에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저도 함께 있어서 지역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할까, 또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할까 이런 고민인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서 활동을 좀 힘있게 해 나가려면 좀 사상적인 토양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토양이 있어야겠다. 혹은 또 이런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가 서로 이렇게 상호 지지하고 또 살려낼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잠깐 저는 하고 학교로 와서 이제 사상을 좀 배우고 또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이제 밑작업을 저는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최현상 선생님도 필기등 너무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고 홀도 아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만나고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제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내용도 뭐, 네, 앞으로 함께 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은상 선생님 소감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 선생님들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뭐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송지효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뭐 아쉽기도 하고 다음에 뭐 사석에서라도 아니면은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예, 좀 미리미리 예, 저걸 해서 좀 만나 뵙고 아니면은 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또 오늘 인사드린 뭐 선생님들 또 여러 사람들하고도 지속적인 어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얘기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교류하고 예 그리고 그 제가 저에 있는 그 젊은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그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도 저는 그 분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 역할들 예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마을에 정말 축제가 필요한 거다 아니면 마을에 아니면 그 미네가 필요한 거다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도 이렇게 피로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하는 어떤 이런 자리에서 무언가 좀 구체화가 시켜서 앞으로 조금 더 이게 좀 그들한테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수 송명환 선생님 소감 듣겠습니다. 제 얼굴은 안 보이시죠? 네, 네, 제가 화면은 노트북으로 보이고 소리는 핸드폰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최은상 선생님 같은 그런 예술가 이런 문화 활동하시는 분은 저는 장수에서 굉장히 아주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그 지역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청년들 사업 중에 이런 문화 사업을 기획할 사람은 청년들, 특히 도시 이런 경험이 있고 어떤 기존의 세대들에게 좀 이렇게 물들여지지 않은 그래도 그런 감각들이 필요해서 그런 기획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서는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가 원래 그 초반에 자취를 도봉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성우 선생님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풍청소년 문화 공동체 잘 아실 것 같으신데요. 그 심한기 선생님들 그런 또 그 문화 공작소 문화 발전소 김대근 선생님 도봉구의 그런 활동 주체 인력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도 좀 잘 돼 있고 도봉구에서 특히 차 없는 거리 만들기 하면서 거기서 어린이날 사업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송지영 선생님도 특히 홍대 여러 가지 이런 접하고 했지만 저도 이 시골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융성해보자. 왜 장수 시골이라고 왜 이런 도시에 그런 것들이 왜 시골에는 없느냐. 정말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많이 역부족이고 그리고 송지영 선생님께 또 좀 드린 말씀이 또 사회복지 공부하신다니까 되게 반갑고요. 저희 또 친한 동문 중에 또 춤으로 사회사업, 사회복지 하면서 자기가 또 복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나이가 지금 82년생이라서 이제 그 마흔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춤을 춰가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춤으로써 이렇게 뭔가 공동체를 하려는 거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또 자리가 되면은 여기 이 자리 통해서 그런 좀 뜻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연대해서 또 각자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좀 청년이 정말로 지금은 농촌에는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나 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이 오늘 이 만남을 계기로 서로 좋은 연결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 삶의 그 현장에서 애써 오시면서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워했던 분들을 오늘 만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준명 선생님 꼭 기억하시고 잘 맺어주세요. 네, 이렇게 좀 출발이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해 주신 분, 또 오늘 진행을 도와주신 분, 참석해 주신 분 두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포럼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녹화한 거는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공유